이어서 2차원 배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우선 차원 개념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2차원 좌표계와 3차원 좌표계가 있다. 이제 이거를 컴퓨터 상에서 배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인데, 우선 2차원 배열을 어디에 쓸까? 여기 나와 있는데 m 곱하기 n 행렬을 나타내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바로 2차원 배열부터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2차원 배열부터 짚고 가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5칸짜리 배열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얘는 쉽게 얘기해서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그런데 배열은요 1차원뿐만 아니라 2차원, 3차원 쭉쭉쭉 계속 차원을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대괄호를 더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크기를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2차원이 되는 거고, 여기다 또 붙이면 3차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4차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차원 배열을 쓸 때는 3차원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4차원부터는 이제 현실 세계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잘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차원으로만 볼게요. 2차원으로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얘는 저는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차원은 5라고 하고 두 번째 디멘션은 2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5 바이 2 행렬인 겁니다. 5 바이 2라는 행렬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안 그려지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얘가 이제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행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행렬이라고 표현하자면은 얘는 m 바이 n 행렬인 겁니다.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할 수도 있고 m 바이 n 행렬이라고도 하는데, 맨 처음에 오는 게 행을 먼저 말을 해요. 행이 몇 칸인가. 그래서 행은 쉽게 얘기해서 얘가 첫 번째 행, 얘가 두 번째 행, 얘가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n이 관리하는 게 열이에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칸은 1행 1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2행 3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처음 행렬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좀 행렬이 헷갈렸는데 이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좌표평면을 배우죠. 좌표평면은 이제 얘가 원점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지금 1사분면인 거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커져요. 좌표 값이 커지죠. 근데 행렬은 아래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렬은 4사분면에서 왠지 카운트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행렬은 이제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좌표 값이 커지는데,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x, y를 쓸 때, 그러니까 x가 첫 번째로 오고 y가 두 번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x 값이 커지는 거고, x 값이 커진다는 거는 첫 번째 값이 커지는 거였어요. 근데 행렬은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열이 늘어나는 거, 열 값이 커지는 건데, 열 값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값이에요.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값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값이 증가해요. 이게 좌표평면 시스템 상에서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행렬이랑 좌표평면 시스템을 약간 매칭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행렬 혹은 2차원 배열 같은 거는 이렇게 좌표평면이랑 연결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냥 따로 생각을 하시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n 곱하기 n 행렬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행 아래쪽으로 늘어나는 거, 두 번째는 열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거. 그래서 행을 첫 번째로 쓰고 열을 두 번째로 씁니다. 그리고 행렬을 만들 때는 이렇게 2x3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가 2, 가로가 3칸짜리인 2차원 배열 또는 행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값을 대입을 할 때는 1차원일 때는 그냥 중괄호 안에다가 1, 2, 3 넣으면 됐었죠. 어차피 1차원이니까 이제 따로 생각할 게 없었는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다가 중괄호를 넣으면은 값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중괄호 안에다가 또 안쪽에 중괄호가 있죠. 1, 2, 3, 4, 5, 6이 있으면은 여기에 1, 2, 3 하고 중괄호 한번 구분되고 또 그 다음 새로 시작하는 중괄호에서 4, 5, 6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어레이 값을 넣는 거 보면은 2x3인데 첫 번째는 한 개밖에 안 넣고 두 번째는 두 개밖에 안 넣었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원소 그 배열의 크기만큼 다 채우지 않았으면은 나머지 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0으로 채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만약 배열을 선한다면은 1, 0, 0 이 두 칸은 적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2, 3, 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2x3 행렬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 1차원 배열을 선호할 때는 폼은 한 개로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차원, 2차원 배열을 출력을 할 때는 포문을 중첩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4차원 이렇게 대괄호를 계속 뒤에 이어 붙이기만 하면은 몇 차원이건 계속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차원까지만 정의를 한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원을 선을 했다면 첫 번째가 행, 두 번째가 열, 세 번째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층에는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잘라보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얘는 공간이니까 얘가 원점이 되겠죠. 얘가 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행렬의 연산인데 사실 행렬의 연산은 이제 여러분들 이산 수학 시간 같은 때 배울 때니까 저희 스터디 때 막 집중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뭐 행렬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행렬의 덧셈을 엄밀하게 배우기 전이라 하더라도 왠지 이렇게 하면 덧셈이 되지 않을까?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게 실제 우리 직관과 일치합니다. 뭐냐면은 행렬 1, 2, 3, 4가 있고 5, 6, 7, 8이 있을 때 그냥 행렬 덧셈이면 각 그러니까 행, 열을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직관이 똑같습니다. 일치해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5고 얘는 3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거고 만약에 더하거나 뺄 이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은 행이나 열 둘 중 하나라도 다르면은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1068번을 풀 수가 있고, 이제 행렬의 곱셈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긴 하는 거죠. 그냥 행렬의 곱셈은 우리 직관과 조금 달라요. 1, 2, 3, 4, 5, 6, 7, 8 한다고 1 곱하기 2, 뭐 1 곱하기 2, 그리고 뭐 3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우리의 직관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두 배열을 곱셈한다고 했을 때는 1은 5랑 매칭이 되고요. 2는 7이랑 매칭이 됩니다. 이게 처음 이제 행렬을 배우는 입장에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외웠냐면은 첫 번째 행렬에서는 짝대기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 행렬에서는 짝대기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좌우로 길쭉하게, 두 번째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해가지고 얘를 이으면은 기역이 됩니다. 기역이 되죠. 약간 좀 어거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 기역은 우리가 곱셈이잖아요. 곱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렬의 곱셈 할 때 항상 이 기역을 먼저 생각해요. 기역 1이랑 5, 2랑 7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하면 되고, 두 번째도 똑같이 기역을 쓰면 된다고 했죠. 기역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약간 어거지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3학년이 지금까지 잘 외우고 있는 걸 보면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하면 되고요. 이제 뭐 행렬의 곱셈은 이제 수학적인 관점이니까 이거를 이제 코드로 짜면은 이제 이렇게 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다면은 행렬의 곱셈도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 by n 행렬과 x by y 행렬을 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이 필수적으로 만족돼야 되죠? 이 n과 x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 n과 x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곱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결과 만약에 같아서 곱셈을 한 뒤에 결과 행렬은 m 곱하기 y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그쵸? 네,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행렬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이제 뭐 컴퓨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산수학 때 배울 거니까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네, 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징 매트릭스라는 문제가 있는데, 트랜스포즈가 이제 행렬에 오른쪽에 이제 t라는 문자가 붙어 있어요. t라는 문자가 붙어 있으면 뭐냐면은 i, j 성분이 j, i로 가고 j, i가 i, j로 서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가 지금 3 by 2 행렬이잖아요. 트랜스포즈 연산을 하면은 이게 서로 행렬이 크기가 서로 뒤바뀝니다. 2 by 3으로 가고요. 얘는 지금 이제 1,1 성분, 2,2, 성분은 이제 그대로고, 얘가 이제 2,1 성분이잖아요. 얘가 트랜스포즈 연산을 거치면은 얘가 1 by 2로 가는 겁니다. 1 by 2 여기로 갔죠? 1 by 2 똑같이 얘는 1 by 2 이 성분이 트랜스포즈를 거치면은 2 by 1로 가는 겁니다. 서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짜보면은 그냥 입력은 스캔F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이제 이중 포문을 작성할 때 바깥쪽에는 i를 쓰고 안쪽에는 j를 쓰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할 때는 첫 번째 i를 적고 두 번째 j를 적었는데, 트랜스포즈를 할 때는 i와 j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다시 지우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가 J, 두 번째가 I라고 이렇게 입력을 받을 때랑 순서를 바꿨죠. 이렇게 하면은 트랜스포즈 연산이 된 거랑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